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자,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께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이 판단할 도움되는 방송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네요. 우선 지금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라갈 분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하마스입니까? 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잠자는 호랑이의 털을 지금 코털을 뽑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분쟁이 더 격화되겠다. 이런 전망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 유가 오르면 또 말 같지 않은 종목들 있죠. 흥부석유니, 극동, 어쩌고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종목들, 또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안 가시는 게 맞겠죠. 어쨌거나 중동의 분쟁은 참 시대가 30년의 평화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내용이 좀 있네요. 자, 인텔 이미 개장 전에 금요일 개장 전에 우리 시간에 그래서 많이 빠졌다 그랬는데요. 개장 후에도 막상 11.9%.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참 우리도 시장도 변동성이 심합니다만 미국 시장도 앞으로 이 전망이 내놓은 전망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이제는 SNS가 발달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갤레이가 빠졌어요. 6.6%.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 예상치보다 못했다 해서 쿵 떨어졌는데 최근에 소부장들은 신고가를 내는 분위기에서 쿵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상승하다 큰 음봉을 이렇게 하나 맞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위기였는데 이쪽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다들 원래 반도체 장비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였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켈레이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부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 금요일도 좀 약했습니다만은, 오늘 어제 KLA, 개척 장비 쪽입니다. 저 반도체 장비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는 개척 장비 쪽인데, 오늘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제가 그동안 계속 잔치집 옆에, 조상집 옆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는데, 2차 전지가 초상을 치르는데 그 옆에 AI 반도체가 주구장창 오르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보니까 2차 전지가 개장 초반부터 오르니까 역시 2차 전지가 오르니까 나스닥,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네요. 그래서 역시 금요일날 보이죠. 2차 전지가 일단 자리 잡아야 된다. 2차 전지가 계속 빠지면 시장도 주르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가 자리 잡으면 반등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코스닥 시장 같으면 시가총액 1위, 2위, 4위가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총 1, 2, 4위가 지난주 목요일처럼 이게 크게 빠져버리면 답도 없죠. 지수가 빠지는 건 당연한 1.5% 빠지는 당연한데 또 금요일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금요일은 특히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7.5%, 에코프로 9.3%. 참 시가총액 1, 2 종목이 저렇게 늘뛰는 것도 참 거시기 합니다만 어쨌거나
특히 코스닥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LNF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번에 좀 특히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 보통 이렇게 그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되는 거는 상당한 그동안 호재로 작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 코스피 200 이런 유가증권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기계적 매수가 들어와서 많이 거래 전에는 제법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네요.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데 오늘 LNF는 유가증권 시장 옮겨갑니다. 이게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코스닥 시장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너무 집중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널뛰기는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차 전지에 안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1월 24일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 첫째, 전기차 생산 증가율이 노트블리 로워, 현저히 낮을 거다 표현했고, 두 번째는 재협상하겠다, 협력업체와. 이게 사실은 더 겁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재협상하겠다는 거는 뭡니까? 부품업체들한테 가격을 깎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그렇고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하는 납품하는 업체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재협상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2차 전지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중에 판매 1위 회사 아닙니까? 네, 판매 1위 회사가 재협상하겠다. 또 판매 1위 회사가 올해 전기차 생산율이 현저히 낮을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전미 자동차 협회입니까? 거기서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직 전기차로 갈 준비가 안 됐다. 너무 속도를 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대체로 전기차의 우리가 성장성 길기를 높여봤다가 낮춰잡는 그런 시기다.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테슬라도 급반등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도 금요일날 이렇게 강세를 다 일제히 강세를 보였지만 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강세가 지금 금요일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지만 이게 쭉쭉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쭉 이어진다 그 가능성은 없고 잘하면 오늘 내일 정도 반등했다가 다시 밀릴 그야말로 낙폭과됐던 기술적 반등인데 제일 희망하는 건 여기서 좀 횡보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올라주면 좋겠지만 그까지 기대하기는 지금 무리고 업황으로 볼 때 횡보라도 해주면 다른 종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빠져버리면 다른 종목도 안 된다 하는 거라서 이번 주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동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 KLA가 큰 폭 하락했다. 이건 개척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하고 해당하는 거죠.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과 경쟁한다 하면 우리가 좀 오버하고요. 워낙 큰 회사입니다. 일부 품목은 겹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그 금요일날 보면 인텔이 많이 빠졌고요. KLA도 빠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건 반도체 장비의 백화점이죠. 그래서 장비들이 빠졌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에 둘러싼 기류도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 상당히 좀 무겁다. 오늘 우리 시장에 심리적 무게감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좀 전에 보면 2차 전지가 반등은 했으나 여전히 안정하고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모습으로 볼 때 그럼 약점도 있지만 이 시장이 그렇게 또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만 자치연 지수 같은 건 계속 최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대만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대만은 최고가인데 대만은 이렇게 최고가인데
우리 코스피는 지금 이렇다. 참 올해 많이 다르죠. 올해 지금 이럴 모습을 보면 대만은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치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해서 반등을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덜 오른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주식형 펀드 꼭 이게 외국인의 동향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해주는데 작년 11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국 시장은 자금이 순입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주 연속 순입되고 있고, 중국은 뭐 잠시 연말에 바짝 순매수로 돌았었다가 다시 순매도고, 대만도 들쭉날쭉인데 우리는 꾸준한 편이다.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보다 훨씬 나아지는 동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어서 2차 전지만 뭐 큰 폭 밀리지 않는다면 테마나 재료주 양세는 충분히 전개될 수도 있고 우리 지수도 반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아직은 그 조짐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수는 별로 안 올라도 상승 종목은 좀 늘어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상당히 안 좋았죠. 지난주보다 상당히 안 좋다가 금요일에 반전이 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중립이다. 2차 전지 모습을 보면 아직 뭐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것이 우세하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들 보면서 좀 시장은 여전히 관망을 하시는 게 한강타운 에코마케팅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타운이 늘 바쁘신데 그냥 지금은 무난무난한 상황입니다. 에코마케팅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주 보면 미국 AMD가 미국 시간입니다. 이건 화요일에 실적 발표되고 수요일날 삼성전기 이게 좀 영향을 주겠네요. 그 다음에 30일부터 31일 동안 FMC가 열리니까 우리로 치면 목요일날 새벽에 금리가 발표되겠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도 동결하겠죠. 동결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겠지만 퀄컴, AMD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발표되고 일반에 TDK, 이비덴, 무라타 이거는 특히 이비덴 같은 기판이죠. 우리 심텍, 대덕전자 이런 거를 예상 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판 업체가 무라타 같은 거는 TDK나 무라타 같은 거는 삼성전기와 관련 MLCC라든지 이런 IT 부품들, 수정 소자들 이런 거 상황이라서 일본도 이런 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 같고 2월 1일 애플 실적 발표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닝 시즌이라서 그 외에 여러 기업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차분히 좀 저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기업 수요 실적 발표 일정 쪽에 해놨는데요. 오늘은 호텔신라 지금 4분기 적자일 거다. 호텔신라가 지금 좀 별로다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외 기업들 실적들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좀 실적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만 아시겠지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기방에서 필요한 기업 정보들 드리는데요. 캡티비전 관련해서 금년에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기방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1기방, 2기방만 제가 합니다. 710분 있는데 들어오시면 되는데 입장번호는 1346입니다. 이걸 자주 바꿉니다. 광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데 1346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 저는 리딩 같은 거 아는 거 아시죠? 필요한 정보들만 보내드리는데 자 최근 재밌는 게 하나 났었죠. 요게 났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인데요.
올해 빌리언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수로 1조 3천억 이상이 되겠죠. 빌리언 달러 된 유니콘이 뭐냐? 세계 스타트업 최근에 IPO한 것 중에 세 개가 네, 5배 이상 날 거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캡디비전이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직 미국 IR을 본격화 안 했는데, 벌써부터 좀,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최근에 IPO를 했는데, 이게 빌리언 달러 이상 갈 거다. 시총 1조 3천억 이상 갈 거다.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하면요. 실제 발행 주식수는 한 2,800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2,8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주가가요. 지금 금요일 날, 그래서 그런가요? 금요일 날 주가가 20일선 닿으면서 강하게 반등했는데, 지금 6,200원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 1,700억대 되네. 1,700억대. 시가총액이. 야, 이게 1조 3천억 간다. 고마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꿈을 가진 주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계 유일한 신소재고, 이제 건물들이, 빌딩을, 유리 빌딩의 화장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유리 빌딩이 이제 미디어 파사드란 화장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네, 그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종목들, 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종목들 참 우리가 분석 자료가 참 없는데 또 이 종목 외에 미국 주식을 제가 분석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스펙과 우회 상장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지금 제규어가 사모펀드고요. 사모펀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경영도 지원하고 특히 재무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아주 양질의 조건으로 이달 월말, 1월 말, 1월 말일 이번 주겠네. 이번 주 중반이겠네요. 네, 상당하게 양질의 미국의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것 다 재규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무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경영 측면에서 경영이라 하면 영업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과연 어떤 일을 벌일지 워낙 이 7명, 이 사진 중에 7명 중에 여기 있죠. 이 사진 중에 이 사진들이 요렇게럼 돼 있네요. 이분들이 다들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이사들이더만요. 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런 빌딩에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만 설치하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 미국은 설 연휴가 없지만 대체로 설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펀드들도 그렇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달 말부터 이번 주 말부터 이달 말 이번 주 중반부터 양질의 자금이 투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2월에는 뭐 나스닥 상장 행사든지 미국의 IR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수주라든지 본격화될 것 같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2월 달에 상당히 호재가 풍성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 해봐야 뭐 4불 60전 시가총액 예를 들어 1,700억이다 하면 미국은 우리랑 시장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치면 시총 한 170억 정도 봐야죠. 최근에 유튜브들 보면 미국 물가가 하도 올라서 LA 하우인타운에서 뭐 하나 먹으면 4만원, 5만원 그렇다네요. 라면 하나 먹으면 2만원 뭐 그렇다는데 4불 60점 굉장히 사서 올해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이제 미국 시장도 우리 관심을 두셔야 돼. 해칭용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통틀어서 참 기대 유망주 중에 하나가 저는 캡티비전이다 하고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미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가 났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저도 범위를 좀 넓혀 사실은 지지난해 이달 중순쯤 여의도에 소위 말해서 좀 규모도 있는
뭐 기관성 개인들이 미팅을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주식도 올해 만만치 않다. 그래 이제는 해외 주식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오갔다는 후문도 들리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국 뉴스 있으면 여러분께 자주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길게 본다 하는데요. 그러게요. 뭐 길게 본다면 올해 한번 크게 보시죠. 네. 그 다음에 폭스레드는 KC텍, KC텍 제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제는요 주말에는 제가 그 일부 뉴스에 났길래 GST를 분석을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KC텍도 GST를 제가 주말에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다시 기가비스라든지 LOT 베큐미라든지 반도체 장비들을 제가 쭉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KC텍도 시간 나면 빨리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C텍이 네 281820이군요. 요거는 뭐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만 보겠습니다. KC텍이 이 회사는 CMP 케미칼 미케니컬 폴리싱입니다. 이 반응은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매끈하게 폴리싱이 구두 닦는 거를 폴리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두 마치 그 CMP 브러쉬를 가지고 네. 그래서 폴리싱 장비를 만듭니다. 화학적, 기계적으로 기계적이라 하면 문지른다고 봐야 되겠죠. 화학적이면 여기 뭐 우리로 치면 그 퐁퐁 같은 거 우리가 식기 세척할 때 하는 것처럼 퐁퐁 같은 거 바르고 우리가 문지르고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요즘 부각되냐 하면 이제 미세화를 가니까 미세화하고 적층화죠. 적층화. 그래서 지금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8단으로 쌓아 올리니까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CMP가 중요해졌다. 이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로 여기를 요즘 부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CMP 슬러리라 한다면 여기 바르는 뭐 퐁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CMP 슬러리를 바르고 CMP 패드로 쫙쫙 문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장비 또 슬러리 이런 걸 하는 회사라서 요게 지금 CMP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유일한 CMP 회사니까요. 지분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KC텍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CMP 테마에 묶여서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지 뭐 하는 회사인지 보고 지금 이 주가가 뭐 저평가다 막 이런 논의할 상황은 아니에요. 좀 눈치껏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각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최근에 좀 기관이 좀 사고 있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 뭐 21선 뭐 예를 들면 과 이격도가 이렇게 커지든지 아니면 또 기관이 팔든지 이러면 나도 판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HBM에 뭐 관련성이 있다 이건 뭐 부정하죠. 왜냐 HBM이란 게 D램을 쌓아 올린 거니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대적으로 HBM의 수혜 정도는 상대적으로는 뭐 한미반도체나 이어테크닉스, 기가비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거리감은 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좀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정이 필요한 회사군요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저도 조만간 또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가 제가 또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연휴 동안 열심히 그동안 밀린 숙제들 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네.
KRX 조회수 많은 유명인사가 아마 이영수 씨일 것 같은데, 뭐 그 친구는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형주죠. 그분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기자 출신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아는 게 많죠. 근데 개별 기업별로는 좀 지식이 좀 부족하다. 제가 보면서 개별 기업별로는 뭐 제 방송을 좀 들으시고 전반적인 흐름은 이형수나 또 젊은 친구 하이닉스 출신에 있는데 정인영 작가인가요? 정인영 작가인가요? 이분 영상 여러분 보셔도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보고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2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